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낮 12시 반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초점은 이재명 지사의 인간성, 인성, 인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14년 12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징계할 때 나는 경남FC 구단주 자격으로 연맹을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옹호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자신을 도와준 나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으니 같이 징계해달라고 물귀신 작전을 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겁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이 복선을 딱 깐 문장입니다. 이 홍준표 씨의 글은 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은중유골이라고 할까요? 가시가 숨어 있어요.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길이 없으니까요. 즉 이재명 씨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성을 가지고 논하니까 아주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하는 듯 합니다. 흔히 정책을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인간성,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정책, 대북정책을 정신분열적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는 조태용 의원이 대일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일본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저자세로 바뀌어가지고 대화를 구걸하는 거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죽창가를 부를 때는 언제고 왜 대화를 구걸하느냐. 그러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일본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문재인이 달라졌느냐. 이거는 갈팡질팡 외교고 정신분열적이다라고 말했는데 묘하게도 말이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출신이 작년에 회고록을 썼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평할 때도 똑같이 정신분열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열적. 이때는 주로 정책을 가지고 논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격을 막 이야기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은 어쨌든 그 성격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나타난 정책이 정신분열적이면은 특히 외교정책, 안보정책에서 실수를 조금만 하면은 국가 이익이 큰 손상을 받는 이 분야에서 정신분열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승계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혹독한 비판이 미국으로부터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을 예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듀티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 부시, 그리고 오바마 때도 이분이 국방장관을 해서 매우 존경받는 분입니다. 미국 CIA 부장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회고록에 보니까 2017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더랍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적었느냐, a little crazy라고 그랬어요. 약간 돌았다 뿐만 아닙니다.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부시 아들 행정부 때 이 사람이 또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사람 회고록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성격을 이야기할 때 비자, 괴상하다. 그 에피소드를 몇 개를 소개했는데, 한 번은 청와대를 찾아갔더니 앉혀놓고 일장의 강의를 하더랍니다. 균형자론 강의를 하더랍니다.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이 요사님 균형자론이 쑥 들어갔는데 문정인 씨의 이 발상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이야기를 한다. 밸런싱 액트. 이거는 서양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데, 유럽에서 이 밸런싱 액트, 그러니까 균형자 역할을 하는 나라는 뭐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 같은, 폴란드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이 합니다. 영국이, 막강한 영국이 유럽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고 프랑스가 너무 세진다. 예컨대 프랑스 루이 14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잘못하면은 유럽 전체를 석권하겠구나. 유럽에 단독으로 강대국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영국이 위협받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질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예컨대 프러시아라든지 독일에 또 힘을 실어주고, 독일이 너무 강대해지면은 그 다음에 프랑스가 손잡고, 요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라를 흔히 이 균형을 맞추는 나라라고 해서 균형자론이 나왔는데, 아니 핵무기도 없는 대한민국이 무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하의 이론가인 곤돌리사 라이스 앞에서 그 강연을 했으니까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정신건강이 의무시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홍준표 지사가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맨 첫 번째, 오늘 또 양아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양아치입니다. 홍준표 씨는 이재명 앞에다가 아예 막 양아치라는 정관사를 붙인 것 같습니다. 첫째 문장도 이렇지 않습니까? 양아치로 시작돼요. 첫 번째, 지난 금요일 날 쓴 페이스북인데,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엔 책 같지 않는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면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누어 주는 것이 잘하는 도적입니까?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척이 살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도 방자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도 홍준표 씨 특유의 복선이 깔린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문 대통령 측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김명수의 대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이 요상한 법리를 개발해가지고 선거 토론 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살려준 이재명을 지칭하는 거죠. 어제 또한 인간성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선동에 가려졌지만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예의가 나오고 비열을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바람직합니다. 이 품성을, 지도자는 품성을 따져야 됩니다. 지도자의 지능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인간적 품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품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더니 하루에 평균 21번씩 4년 동안 3만 건 이상의 거짓말을 쏟아 부으니까 그 건강한 정말 정의로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제일 중요한 증거 하나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떨어졌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믿는 미국 사람들이 30%에 달하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한 60, 70%입니다. 이게 미국 정치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을 비교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미국의 무슨 정통성을 파괴하겠다든지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중증은 아니죠. 이재명 씨는 어제 느닷없이 사나운 홍준표 씨에게는 계속 침묵하면서 일제장제 청산하겠다고 또 열을 올렸습니다. 일제장제 청산하겠다고. 이런 품성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정신감정서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감정서를 아주 복수의 지정된 정신과 의사가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없다 하는 보증을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